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노총 등 강성 노조활동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은 앞으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령은 물론 미국과 입국 절차를 공유하는 최대 23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이라는 못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 비서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린 민노총 등 노조활동 확인되면 미국에 입국 못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며칠 전 미국 조야와 긴밀한 교류를 하는 모 인사를 만났더니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국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민노총은 물론 노조활동이 확인된 사람들은 제외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조합비를 낸 조합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회에 참가하거나 노조활동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빼라고 했단다. 거기에 커크 암살 사건과 DSA 즉 민주사회주의자 연합 등 안티파가 미 이민당국을 습격하여 총격전이 벌어진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티파 해제 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민노총 등 노조활동에 가담한 사람은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김 비서관은 이처럼 자신이 전해드린 소식을 전한 뒤에 미국 입국이 금지되면 괌과 하와이 등 남태평양의 휴양지는 물론 미국과 입국 절차를 공유하는 최대 23개국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또 현재 유엔을 방문 중인 이재명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망신을 당해도 이렇게 톡톡히 당할 순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가하러 온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45개국 정상들은 너도 나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반트럼프 좌파적 성향으로 알려진 호주 총리는 트럼프와의 셀카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세상은 미국과 트럼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렇게 현재 유엔 총회에서의 트럼프의 그 열기를 전한 뒤에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은 없었다. 알고 보니 아직도 트럼프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못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와 친한파로 한국에서 자원봉사도 했던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와 만찬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초청한 145개국에도 못 끼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번에 이 트럼프 초청 만찬에 이재명이 안 간 것과 관련해서는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초청을 받았는데도 안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이라고 해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이어서 거기에 이미 보도가 나왔듯이 혈맹이라는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대한민국에 이재명 정권이 요청한 통화수합은 단칼에 거절한 미국이 아르헨티나와의 통화수합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생각해서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의 이재명은 찍혀도 단단히 찍혔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하는 등 종교 탄압을 일삼고 있고 중국 전성절 참석, 이란 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 등 미운 짓만 골라하는데 트럼프가 어찌 곱게 보겠는가.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 편드는 이란이나 북한, 네팔, 미얀마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80년간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이룩한 자유번영의 대한민국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명이라는 못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만 해도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1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1,500원, 1,600원까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처럼 치솟는 것은 IMF 외환위기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 세 번째로 치솟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 같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높아질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비슷한 범죄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한 나라의 꼴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대구 동대구역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제1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번 일요일 9월 28일 오후 2시 드디어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개최합니다. 9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의 대한문 앞, 그러니까 지하철로 하면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각 시도당 위원장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지난 100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정치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100일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권력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각 시도당과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탄대회와 관련해서 당원협의회 참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핵심 당직자, 당원 등이고 수도권 당원협의회 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당협당 200명 이상, 수도권이 아닌 14개 시도 당원협의회에서는 당협당 100명 이상의 당원이 이번 규탄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애집회와 관련해 많은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국민의힘의 이 장외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이 한국의 제도권 언론, 좌익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이 메이저 언론들도 오히려 장외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정치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비판한 조선일보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국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조선일보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장외투쟁으로 민심, 특히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이다라면서 물어보자 국힘은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섰던 행동을 반성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가 당론을 위반하고 탄핵에 찬성한 배신 행위를 반성하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조선일보는 시종일관 탄핵을 지지했다. 보도와 평론이라는 언론 본분을 넘어 정치 주체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국힘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또 국힘에 필요한 쇄신은 무엇인가, 왜 국힘은 저런 좌파 세력의 정권을 빼앗겼는가라면서 여러 원인을 나열할 수 있지만 핵심은 투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치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에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겠는가, 투쟁력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쇄신의 절대 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문재인 폭정 때 마땅히
저항과 투쟁의 선봉은 국힘이어야 했다. 그러나 국힘은 투쟁을 포기하고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들이 투쟁의 불길을 지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힘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들러리를 자처한 인물이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면서 그 두 사람을 당 비대위원장과 대표로 밀어올리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조선일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 조선일보가 이제 다시 투쟁의 횃불을 올린 국힘을 향해 투쟁을 접고 반성과 쇄신을 선행하라고 요구한다면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독재의 어둠이 몰려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그리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국힘은 다른 선택이 없다면서 국회건 장외건 가릴 것 없다. 투쟁하라. 대규모 집회도 좋지만 100명 200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도 우죽순처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면서 그들은 무지막지한 싸움을 했을 뿐이다. 투쟁을 포기한 국힘이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국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투쟁력을 복원하라면서 투쟁하면 자유보수 우파 세력이 결집하고 부동층도 응원할 것이다. 투쟁만이 나라를 구하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인재 전 의원이 조선일보의 그 말도 안 되는 사설을 비판했지만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른바 조중동이 거의 지금 이런 한통속들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준석이니 혹은 김종인이니 혹은 한동훈이니 이런 자들을 대놓고 지지해온 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한국의 정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끼친 악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그들이 한때 언론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간 조중동이 보여온 행태에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못된 짓들만 골라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제도권 언론의 잘못된 행태와 관련해서는 김성애 전 비서관도 극좌와 극우, 누가 극좌고 누가 극우인가, 조중동 올드 미디어들, 좌익 언론쟁이들 입이 있으면 말해보거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국의 제도권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민주당 등 좌파들과 언론 노조들, 거기에 조중동 올드 미디어까지 논리가 딸리면 내란과 극우 딱지를 붙여대기 바쁘다. 어떻게 해서든 자유우파 진영에게 내란과 극우 딱지를 붙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내란 동조고 극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이 극우 헌법이란 말인가? 실로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면서 그런 자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며 상권 분립에 입각한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말 그대로 극좌 이재명과 민주당 집단의 만행에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생각해보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논리가 용납 못할 극우 발언인가?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인 사법권의 독립, 상권 분립마저 무너뜨리는 행태가 용납 못할 극좌인가라면서 잘난 체 하는 언론쟁이들아, 조중동 올드 미디어들, 그리고 지식인이라며 떠드는 자들아, 어서 말해보거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며 윤 대통령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극우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고 내란 재판부까지 만들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극좌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100번 옳은 이야기죠. 도대체 한국의 제도권 언론, 무슨 좌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중동까지, 그리고 일부 얼치기 지식인들, 일부 얼치기 전현직 언론인들 말하는 논리,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도대체 저 머리 안에 무엇들이 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요즘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